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키워냈어요. 고종황제 때 1900년도부터 고종황제 때 나라의 지도자가 말이야 제대로 지도자 된 노릇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굽실대고 그런 모습을, 나약한 이 모습을 보이는 왕을 그냥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붙들려 간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가서 한성 감옥에서 그때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책을 받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죽어서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 한성 감옥을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골고다다, 대한민국의 골고다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곳에서 또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의 책을 감리교회 목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들에게 딱 던져준 거죠. 그 책을, 영어 책을 보다가 야, 이 사람이 영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를 극복하게 되고 또 저들의 신분 개혁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대한민국에 이 신분 개혁을 해야 되겠다, 토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여성 해방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 국가로 1948년 8월 15일에 세우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제 이 나라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약간 독재적인 그런 요소도 있었죠. 유신도 있었고. 그래서 1984년도부터 1948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야, 이거 싸워서 저들과 이렇게 전쟁을 해서 죽이고 뭐 데모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혁명의 주관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뭘 주장하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진지전을 구축하자. 그리고 진지전을 구축한 다음에 그가 해야 될 것이 기동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넘겨서 보시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 제2대 서기예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헐떡헐떡 못하니까 그렇게 싸우갖고 공산주의가 안 된다, 스며들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서요. 머리가 좋아서 나중에 이 안토니오 그람시를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의 뇌를 감금시켜야 된다. 그의 뇌를.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감옥에서 살다가 석방돼서 나오고 나서 3일 만에 죽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글을 다 쓴 거예요. 이분이 쓴 내용 가운데에서 보면, 이제 다음에 헤게모니 이론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혁명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불 좀 꺼볼까? 여기 오른쪽에 자본주의 보여요? 안 보이지 잘? 이거 꺼야 보이죠? 여기 보면 자본주의는 혁명으로 파괴되지 않고 헤게모니는 패권주의예요. 이제 우리가 지었는데 헤게모니를 잡으려면 우리가 저들을 휘어잡고 움직여 나가려고 하면 먼저 진지전을 구축해라. 진지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입법부, 국회, 그 다음에 사법부, 재판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저들의 무슨 뭐 노동계 이런 거 할 거 없이 종교계 이런 데까지 다 장악해 들어가야 된다. 그 다 진지전을 구축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우리나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주장한 얘기예요. 100년 전에 주장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사상이 언제부터 했냐면 1984년도부터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이념을 이어받아서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다 장악이 되면
진지전을 구축하고 나면 그때부터 행동을 보인다. 기동전이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혁명 과정을 통해 서서히 공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끝난 뒤에도 그때 우리나라가 뭐 그 민노당을 처벌한다 뭐 한다 하는데, 지금 왜 자꾸 이렇게 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일본하고 우리가 애국운동하고 싸운다고 독립투쟁을 했지만은 두 종류로 보여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애국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어도 저들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려고 했던 애들이고,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창구해서 그 사람은 독립투쟁한 사람이니까 애국자다, 문재인이가 이게 뭐 신영복이가 이 간첩이 가장 존경하는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광주에서 말이야, 정일성이 그 공원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 이 중국의 그 군가를 만들고 북한의 군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진지전을 구축하고 잠복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한국은 그람스의 이론의 최적의 적용의 대상이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아직도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승만이는 남북을 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한 거죠. 자유통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공산국가가 되니까 저쪽이 먼저 그 나라를 세웠거든요. 김일성이가 여러분 독립운동 했어요. 일본한테는. 애국자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예요? 아니죠. 공산주의자잖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잖아요. 아멘 안 하니까 여기 전부 다 김일성 하수인들만 있나?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여기 진지전을 구축하는데 정치, 사회,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종교 등 다, 그리고 노조,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등 다, 이게 숙주가 뭔지 아시지? 응?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보면 이데올로기 주도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동조인 돼서 어디까지 먹었느냐? 입법부, 사법부, 교육, 행정부, 이런 결정적인 모든 것을 장악하는 데를 다 장악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넘겨서 보면, 자, 이거는 잘 들으세요. 조용한 혁명이 11계명 잠수해서 잠복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여러분 외워야 돼. 10계명 외우듯이. 이게 안토니오 첫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 혼란을 조성하라.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다가 코로나, 뭐 또 우리나라의 세월호, 또 광우병, 이태원도 하려고 다 실패했죠. 지금 요즘에는 뭐 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저기 처리수인데 저들은 오염수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처리수인데 문제도 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생인권조례법으로.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보니까 헌법으로는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헌법은 고치기가 어렵죠.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 200석이 되면 이것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수를 가지고, 국회 다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고친 건 아닌데 지웠어요. 자기들이 불리한 건 다 지웠어요. 그리고 이걸 무슨 법으로 했냐면 조례법. 시에 가서 조례법으로 자꾸 만들어서 4만 종류를 여러분 뜯어 고쳤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만나보니까 머리에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 똥! 그래요. 머리에 뭐만 찾느냐?
뭔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못 하더라고. 얘들이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보세요. 가족을 해체하라,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요건 이제 세부적으로 내가 설명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어느 정도 스며들었는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대량 이주와 교회를 해체하라,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적 재생을 파괴하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내 편이 아니면 법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 그 다음에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라, 국가만 의존하게 하라. 자기 일도 안 하고 젊은 애들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을 강화해 이제 나라에 의존하게 하고, 10번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뭐 KBS, MBC 공영방송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린 텔레비를 믿는 사람은 바보 천치 쪼다요.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그나마도 너하라 TV밖에 없어. 언론을 조종하고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마약 이런 걸 한다고요. 다음에 넘겨보시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진지전이잖아요. 진지전. 그러니까 급진주의를 과시하지 말고 내부 체제에 은근하게 침투해라. 다 그 사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라. 네오막시즘 급진주의자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으로 인간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라고만, 이게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라고 해라,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1번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1번. 자, 1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뭐하라? 조성하라. 지속적인 변화로, 지속적인 계속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는데, 하나를 변혁하려면 변혁하는 투쟁을 하라. 주사파의 헤게모니의 가치관이 뭐냐면요, 하나를 변혁하려면 투쟁밖에 없다. 계속 투쟁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광화문에 가면 계속 쟤네들 보세요. 보건의료노조 총파 없이 민주노총 노숙집회 시위 뭐 이상한 짓 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광화문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또 나오기 시작해서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왜 탄핵해야 되죠?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던데. 이번에도 중국 그 대표로 왔던 사람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적대감을 가질수록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중국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 대표로 오신 분이, 한국과 중국을 서로 존중합시다. 그리고 꼬리 내리잖아요. 중국은요, 우리가 세게 나가면 쟤네들은요 그렇게 세게 안 나와요. 만만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원래 중국을 만만디라고 그래. 만만하면 그냥. 다음에 넘겨보십시다. 자, 지속적인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핑계로 다 같이 시작. 끊임없이 정쟁, 갈라치기, 시위 촉벌한다. 그 앞에 쓴 사람 이상한 놈이죠.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지요. 그렇죠? 왜 뭘 먹냐 했더니 소화가 잘 안 돼서 먹는데. 여러분 물만 먹고 단식하는 사람이 소화가 안 된대요. 난 기절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거 민주당 애들이 지금 이게 이미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처리수가요, 거기에 오염된 숫자가 우리나라의 폐기물로 나오는, 핵발전소에 나오는 그 오염수죠. 처리수가 우리나라가 5배요. IAEA에서 세계 그 핵협정기구에서 다 연구해 본 결과고, 중국은 우리 인천 앞바다 쪽으로 서해 바다 쪽으로 퍼내리는 게 일본의 처리수의 50배. 그리고 프랑스에서 내놓는 그 일본의 처리수에 비해서 프랑스에서 내놓는 건 얼마냐? 107배예요. 107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도 삼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거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얘네들은 뭘 하고 있죠? 진상규명해라, 뭐 해라, 그리고 시위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걸 사회에 이슈화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지속적인 사회변화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뭘 해요? 촛불 시위, 거짓 뉴스로 대중을 선동하며 사회적 혼란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저들이 난리를 쳐도 그전에는 이 광화문에 있는 세력이 없었고 또 이런 걸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평신도들이 이걸 배워서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야 돼. 에? 여러분들이 배워서 강의하러 다니라고. 이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어디서 오냐면 남양주 진접에서 해요.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전국을 우리가 돌아야 돼. 전국을 돌아서 목사님들한테 좀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쪽 지역은 강동구 지역 이쪽에 있는 그 전준환 목사님 보고 와서 강의 좀 해라. 당신네 교회도 애국운동하는 교회로 소문 좀 내고 와라. 그랬더니 오겠대. 근데 하는 말이 뭐 강의해야 돼? 그 환장하겠어.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강의하는데 너무 잘다 봤더라고요. 우리 유 집사님 걸 다 봤어. 우리 전도사님 거는 또 어떻게 들었는데, 야, 거기 여자 그분 참 강의 잘하대. 그러더니 그 남자는 더 잘하대. 내가 부부싸움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문이 났어요. 아니, 어디 가면 또 그래. 한번 우리 집사람 어쩌다가 한번 섰더니 말이야, 장 목사 별거 아니대. 또 정광 목사가 우리 부부싸움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잘한다고 그랬지 뭐. 여러분,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배워서 다 외워. 그래서 한번 내가 시키면 다 혼자 강의해요. 예? 시킬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10분 내로 한번 해봐. 그래요. 한번 다 되는 거지. 자, 넘겨서 다음에 보세요. 넘겨.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미군 장갑차가 고의로 여성대를 깔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후진해서 터뜨려 주겠다. 이렇게 좌파단체 각종 언론에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탱크에 나중에 가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탱크는요, 일반 그 차보다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도로를 다 정복하고 샛길까지 먹어요, 이 탱크가. 근데 그 안에 탱크를 혹시 여기 기갑부대에 있었던 분 계세요? 군대 가서? 탱크 부대에 계셨던 분 없어요? 탱크 안에 딱 들어가서 운전해 보면 바깥에 안 보입니다. 앞에 밖에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오는데 그 여학생들이 비켜야 되는데 그냥 이 여학생들이 그 옆으로 가다가 걔들도 못 보고 이 장갑차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미군 장갑차가 고의로 여성을 죽인 건 아니며 단순한 뭐라고요? 교통사고였어요. 왜? 장갑차는 시야 확보가 극도로 제한적이라 여중생을 보지 못했고 도로가 더 좁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실제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을 해보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뭐냐면 나중에 걸리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기, 배임, 횡령, 학교 문제 이거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 2023년도에 와서 이제서 하나하나 벗겨지는데 혐의 없음, 각하, 무혐의 이런 걸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105가지를 고발당했다니까. 왜 얼굴들이 못 믿는 표정을 짓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거야 지금도. 이것들이 웃기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사를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내가 임명했는데 그 증인으로 갔었지. 가서 얘들이 졌어요. 그 대법원까지 판결 끝났어. 근데 나를 위증했다고 고발했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가짜가 진짜를 위증이라고 하는 시대. 근데요, 참이 가면 거짓은 맥을 못 춥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좌파들이 이 사건을 국민 감정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소재로 왜곡하여 반미 감정을 부추겼죠.
이것이 이제 반미의 시야가 된 거, 광화문에 뭐 미 대사관 쪽으로 막 밀고 간 거죠. 미군 기지 이전 반대한다. 메가더 동상 막 부셔버렸죠. 인천에 철거시키고 한미 FTA 반대하고. 이거 사실 미국의 그 소고기 파동 것도 사실은 그거 노무현이가 다 계약해 놓은 거예요. 다 계약해 놓은 거를 이명박 때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우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참 물러터져 가지고요, 무서워 가지고 그 뒤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다네. 해는 져서 어두운데. 대통령이 말이야, 부시 방한 반대하고 광우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미국 소고기가 현재 우리나라 수입되는 게 세계에서 랭킹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수입되고 있어요. 지금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뇌송성.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말이야. 이것도 지금같이 이 광화문 세력이 있으면 박근혜 탄핵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놈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들 아니야? 김기현이부터 시작해서. 그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딱 나와서 내가 다시 당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데 참 속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창출에 기여했죠.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 다음에 넘겨보십시다. 효순이 뮤수인 사건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제주 해군기지 주변 환경을 파괴시킨다고 했어요. 문정현 신부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완전히 좌파 저기죠. 기장 강정평화 네트워크 제주 참여 뭐 이런 환경평화 하는데 또 도사 같아 신부가. 근데 이렇게 와서 막 그냥 제주도에 이런 거 뭐 환경이 파괴된다 뭔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환경 파괴 됐어 안 됐어요? 전혀 안 되고 더 좋아졌어. 오히려 뭐 크루즈들이 오고 관광객이 몰려오고요, 살기 좋은 데가 됐어요. 여기 보십시다. 해당 지역은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 보존지역이 아니며 멸종 위기종 붉은 말말 똥개도 사라지지 않았다. 붉은 말똥개 이거 뭐 없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북 좌파 및 친중 세력 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냐? 자, 시작. 제주 해군기지는 상하이 및 동중국해와 맞닿아 미 한국의 중국 해양 세력을 견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 놓고 한반도를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미군과 한국이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은 나라를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친중 세력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은 국가 해양 안보에 기여하고 민군 상생에 모범이 되는 세계적인 관광모가 됐다고요? 미항이 됐어요. 그래서 해군 함정 20여 척, 15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고 주민과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산책로 및 주변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제주도 이 개발 통해서 지금은 오히려 낫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크루즈가 20대가 제주항에 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되고 더 이상은 속으면 되겠어 안 되겠습니까?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치사율 100%의 광우병에 걸리면 뇌에 구멍 뚫린다. 전염성이 치명적이다. MBC PD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저기 젖소 주저앉는 거 그거 보셨죠? 그게 광우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소가 새끼를 많이 낳고 젖을 많이 짜다 보니까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그래가지고 다리가 주저앉은 거예요.
이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거기다 보세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의혹은 모두 거짓이었고 정치적 뭐라고요? 선동이었다. 이제는 정치적인 그 말에 우리가 쏘고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이게 교회가 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국민이 쏘은 거죠. 자, 광우병 인체에 발병한 사례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하며 현재 미 쇠고기 6년째 1위 수입국이 어디라고요? 한국이야, 한국. 소고기는 되게 좋아해. 그래서 광우병 빌미로 일어난 광화문 촛불 시위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국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강하게 심었고 좌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켰고 이는 젊은 세대의 정책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피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조 7천억이라고 경제연에서 추산했어요. 이 광우병 시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세계에서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때 광우병이라고 막 외쳤던 야당놈들이 미국 가서 소고기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너무 멍청한 거야. 속은 거예요.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암초에 의한 좌초설, 우리 측 기뢰로 폭발설, 미 잠수함과 충돌. 지금 얘들 가짜뉴스 우리 한번 훑어보면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천안함 사건 가운데 쪼개진 거 알지? 북한 어뢰로다가 이게 폭파됐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천안함이 침몰한 것은 북한이 쏜 어뢰로 수정 폭발이 발생하고 이에 충격파로 전달된 것이다. 왜? 북한제 어뢰 추진 동력 및 폭약 성분을 수거했고 조사 결과 어뢰 폭발에 따른 충격파의 버블로 절단이 된 거다. 이렇게 다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종북 좌파들은 여전히 망언을 퍼뜨리고 있다. 민주당의 부대면 조상호,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구출안에 수장시켰다. 경계에 실패했다. 권철성 민주당 수석대변인 천안함 함장은 부하들을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래경 천안함은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다. 맞아요? 북한 애들이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나라를 거짓말로다가 계속해서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이것이 바로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세월호는 박근혜가 일부러 침몰시켰대요. 선원들이 고의로 침몰시켰다. 핵폐물을 실었다가 폭발했다. 잠수함 등 외부체와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막 거짓으로 괴담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요 똑같이 1000번만 하면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사실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 말을 듣다 보면 나도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체면에 걸려서 그랬다 맞아. 근데 이런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중이 정의다 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주장하는 것이 정의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안 통해. 왜냐? 광화문 세력이 워낙 세가지고 더 많이 모이니까 정의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게 안 맥히니까 안 모여요. 그 다음에 종북 좌파들이 박근혜 선생의 괴담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까지 성공했다. 박근혜 7시간 괴담, 올림머리 미용했다, 성형수술했다, 정모 씨와 연애했다, 인신 공양 굿했다. 여러분 나도 당해보고 억울하게 당해보니까요, 제 아내가 하루 정신을 잃더라고. 그 병원에까지 갔어요. 무슨 이제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 박근혜 대통령 그거 보면 멘탈이 강하긴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거.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사드 전자파 실어, 전자파 피해 내 몸에서 튀겨나간다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거예요. 그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한 명도 뽑지 말아야 돼. 이 거짓말쟁이잖아. 다 거짓말이잖아 이게. 근데 요게요 지금은 해도 내가 선거법에 안 걸리거든.
자, 여기 보세요. 사드에 방출되는 전자파는 무의미할 정도로 낮다. 인체 보호 기준의 813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전자파보다도, 핸드폰의 전자파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접 쏘는 게 아니고 이게 대각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인체 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드 배치 후 성주군의 지역 내 총 생산량, 야, 성주 참외 아시죠?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출된다네. 점유율 84%까지 한국의 모든 참외는 성주 참외래요. 몇 프로? 84%. 농가 소득의 64%가 증가됐고 성주 참외 매출액이 3,710억에서 5,763억, 약 배 이상이 뛰었어. 뭐가 와서? 그거 신당동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예? 그럼 신당동 시장이 사는 건데 말이죠.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드 국방부 보고 문건 공개, 문재인 정부 사드 환경 영향평가 고의로 연기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반대로 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정부의 거짓말 들통났고, 실제로는 이 문재인의 방중 1919년 12월에 그 미 중국 밀약을 했는데 인체에 사드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이게 밀담을 한 거예요. 우리 사드 배치 반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얘가 얘라고 그러면 이게 이 문재인이는 지금 어느 나라 정부의 지도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른 기계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막 그랬잖아요. 사드가 정상으로 운영도 안 됐었다고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이게 끝이 없네요. 1910년 4월 11일 임시정부 창설,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잖아요. 근데 1919년 4월 10일이라고 했다가 쑥 들어갔어요. 왜 들어갈게요? 알아맞히는 분. 예? 왜 주장을 안 했느냐? 북한의 건국일이 1948년 6월입니다. 6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 새끼가 이상한 소리야. 찍소리 못하고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반대하면 뭐라고 그럴 텐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임시정부 국가의 요건, 영토, 국민정부 주권을 다 갖추지 못한 망국 상태였기 때문에 1904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개최되고 미 정부정으로부터 통치권이 이양됨에 따라 정신 독립국가로 건국된 게 1948년 얼마라고요? 8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승만의 건국 공적을 지우려 하기 때문에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얘들은 자꾸 그래서 이승만이를 없애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승만의 건국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나라 산업화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는 통일 대통령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태양광 아시죠? 이게 나라 다 망쳐버렸어요.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인데 좌파 애들이 경제 생태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림벌목, 폐패널, 재활용 저하로 인한 중금속 오염, 패널 세척에 따른 환경오염, 토사 유출 손실, 연 336억 원 등 친환경을 다 파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정책은 총체적 실패, 비리 의혹을 얼룩진 실패였는데, 밑에 한번 보십시다. 태양광은 여기 보세요. 22일까지 4조 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전체 발전량의 몇 프로? 3.8%. 원자력은 27.4%인데 돈을 쓸어 붓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얘들이 이걸 갖고 뭘 했느냐? 얘들이 보조금을 싹쓸이해서 특혜를 받고 지들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데도 지지율이 안 떠지는 게 경제 상태계를 얘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것이 다 끊어지게 되면 다시 다 우리에게 올 줄 알아요. 예?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자, 이거 보세요. 태양광 확대하기 적절하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게 위에가 뭐예요? 하얀 게?
새똥이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제대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거를 닦아내려는데 그냥 닦아집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화학제를 써서 닦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이라고 그래? 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거기 책방이 뭐죠? 평산 책방이죠. 근데 그 앞에 또 하나가 생겼는데 평산 책빵집이 생겼더구만. 책빵. 그래가지고 빵을 거기서 판대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 문재인 앞에 그 안에서도 커피하고 빵 파는데 왜 밖에서 빵 파냐고 또 난리요. 넘겨서 보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수도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오. 자, 원전 처리수 영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지난주 월요일 날에 제가 가서 이 교수가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는 건 정말 멍청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들이 여기에 정권에 합의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엉터리 같은 일을 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원전 처리에 의해서 일본 오염수 전혀 영향이 없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깨어나서 그런지 회가 더 팔린대요. 예,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이 사람 누구요? 모든 걸 김건희.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갖고 있어요. 윤석열과 김건희를 죽여라.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프레임을 다 걸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쏘으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된 정부는 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후쿠시마 방류수 괴담이 국민들에게 별 효과가 없어지니까 민주당 오히려 특혜 및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 괴담을 더 촛불 씌우면서 진보연대 막 하면서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검찰청장 출신 아닙니까? 모든 거 법으로 다 꿰고 있을 거라고.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오늘은 요 앞에까지만 하지요. 예,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뭐 했냐 했을 때에 안토니오 그람시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1계명 중에 조용한 혁명 11계명 1번. 다 이거 외워야 돼. 1번. 자, 시작. 꺼봐. 요 앞에 거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다시 한번 시작. 다음번에 강의할 때 요거 물어보고 외워야 돼. 11계명을 다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얘네들 한 걸 보니까 얼마나 우리를 거짓말로 나라를 혼란하게 했는지 알 수 있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거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쭉 찾아서 여러분 책으로 다 이걸 만들려고 이렇게 봐라 보고 이게 이러지 더 이상 속어서 되겠냐. 그러니까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11계명을 다 찾아보니까 완전 다 정복이 돼 있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나라 살립시다.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크게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